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249화 위어조자입니다. 이를 위, 말씀어, 도울조, 놈자자가 되겠습니다. 어조는 말을 돕다는 뜻이죠.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으나 명사, 동사, 형용사 등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문장의 매점을 확실하게 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. 이를 어조사 또는 토시라고 합니다. 이 사자에서 이 어조자가 바로 어조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어조사를 말한다가 되겠습니다. 이는 다음에 나올 사자 언제호야와 함께하여 어조자를 말하자면 언제호야가 있다가 되겠습니다. 언제호야는 한문에서 단어 앞뒤에 배치되어서 문장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주는 어조사들입니다. 이미 천자문에서도 이 말리을 이, 서이, 갈짓자와 같이 이런 조사들이 이미 언급되기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천자문에 나오는 사자들은 모두 한자가 겹치지 않게 이 사자로 압축하여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문맥을 따지자면은 어조자들이 많이 생략되었습니다. 때문에 문장으로서 사자들은 매끄럽지 않고 그리고 의미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. 따라서 이 어조사는 문장을 매끄럽게 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마무리하는데 유용하다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어조사는 이 그리하여 그리고 그러므로 등의 접속 역할을 하기도 하며 그렇구나, 그러한가, 그러하려니라 등의 매점을 약간의 뉘앙스를 곁들여서 나타내기도 합니다. 따라서 이 천자문의 이 마지막 사자는 이 천자를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조사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제 많은 한자들을 배웠으니 이 어조사들이 들어간 제대로 된 문장을 배울 것을 이 천자문 말미에 넌지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. 훌륭한 문장은 조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. 춘추자시전에 따르면 공자께서는 이 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언지 무문, 행이 불원. 말이란 것은 이 글로 남지 않으면은 이 전하에도 오래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. 또한 이 문장은 그 의미 전달이 중요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논어 위롱공에서 말씀하십니다. 자왈, 사달, 이의. 이 글이란 것은 이 사달, 통하면 이 그뿐이다는 말입니다. 이 문장에서 이 마지막 세 이 글자들은 모두 어조사입니다. 이는 이 사달을 받는 이 연결의 의미이고 이는 이 임의의 의미이고 이 의는 이 매점의 조사입니다. 따라서 이 의는 그뿐일 따름이다는 마무리 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공자께서는 문장을 미사역으로 꾸미는 것은 옳지 않다 했습니다. 글이란 있는 사실을 꾸미지 않고 전달할 것을 강조하셨는데요. 이는 이 공자 자신이 이미 주나라 이래로 내려오는 예와 악을 정리하여 시, 서, 예, 악, 역, 춘추 등 이 6예를 편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이 수리부작, 신이 호고, 절비, 의아, 노팽, 기술하되 꾸미지 않았고 믿음을 갖고 옛것을 좋아했으니 마음으로 나를 노팽과 비교해 본다.
문구인데요. 여기서도 이 어는 이 나를이라는 이 출처를 뜻하는 이 조사로 쓰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노팽은 800년을 살았다는 어느 나라의 대부 이 팽조를 가리키며 이 팽조는 옛 일을 기록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.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일을 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자는 말씀은과 위장위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. 말씀은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이 있었죠. 이 가시에 찔리니 입에서 이 아픈 소리가 나오는 것을 표현한 일종의 회의문자입니다. 그래서 이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, 소리 등을 의미하는데요. 그리고 또 이 위장위는 보면 이 밭전자와 이 육다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옛 글자를 보면 이자는 이 밭전자가 아니고 이 소금밭을 뜻한 염전을 뜻하는 이 소금로입니다. 그래서 이 소금로와 육다를의 합자입니다. 이 소금로는 이 소금밭을 그린 자형인데요. 동북아시아 내륙에서 말하는 이 소금밭이란 것은 이 바닷가 염전이 아니라 암염이 스며든 황토나 바위에서 이 빗물에 염분이 녹아서 내리면은 이 흘러내리는 이 짠물을 받아 이 햇빛에 증발시키는 이 밭을 의미합니다. 이 밭전자 형태의 안에 이 점들은 이 소금 결정을 나타내고 이 겉문에서 보이는 이 꼭지는 이 물대는 이 물길을 뜻합니다. 그리고 이 나무 막대는 이 소금을 끓는 이 대파를 표현한 것으로 짐작됩니다. 그래서 이 소금로가 뜻하는 바는 이 소금 또는 이 소금밭, 개펄, 아궁이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. 위장위는 이 소금밭과 육다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이 육다롤은 육고기를 의미하며 보통 신체 장기를 나타낼 때 구성자로 이 육다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 소금밭은 무언가를 추출한다는 의미가 있기에 위장에서 음식을 소화하여 영양분을 추출한다는 이 개념이 적용된 것일 수도 있고요. 또는 이 사람이 먹는 보통 음식에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이 소금로를 이 위장을 나타낼 때 이 구성자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여튼 이 위장위가 뜻하는 바는 이 위장 또는 이 속마음이란 뜻입니다. 그리고 속마음이라는 의미는 나중에는 이 속마음을 털어놓다는 뜻으로 그 의미가 발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옛날 이 위장위는 속마음을 말하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후 소전에서는 속마음을 이야기하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변에 말씀은을 넣은 이 일을위가 따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 이 일을위가 뜻하는 바는 이르다, 일컫다, 가르치다, 논평하다, 설명하다, 알리다, 생각하다 등이 되겠습니다. 다음 자는 말씀어입니다. 이 자도 이 말씀은과 나웃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. 말씀어는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나타내는 회의문자로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, 말 등을 의미한다고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나웃자는 이 입구자와 이 다섯오의 합자로서 이 소리를 내어 숫자 셈을 하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. 이 다섯오는 이 막대를 이 엇갈리게 세운 것을 그린 자형인데요. 각 골자에서 숫자는 1은 이 누인 막대 하나, 그리고 둘은 2, 셋은 3, 넷은 4로 그 각 골에서 그 수를 표시하였으나 점차 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섯부터는 이 막대기를 엇갈리게 해서 이 다섯이라는 숫자를 표시하게 됩니다. 이후 숫자 4도 헷갈린다 해서 이 뚜렷한 구분을 위해서 네모난 창틀에서 이 숫자 4도 자형을 따오기도 하죠. 나웃자는 이 근문 형태를 보면은 이 다섯오가 두 번 그려진 형태도 있고 이 다섯오에 이 막대기가 이렇게 하나 추가된 형태도 있습니다. 또한 숫자를 이 셈하다는 의미 때문에
변에 이 행자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. 이후 소전에서는 다섯오 하나와 입구자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. 이 다섯오가 셈을 의미하는 구성자로 사용한 것은 고대인들이 주로 이 양손의 다섯 손가락을 이용하여서 셈을 하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자행의 원래 의미는 이 소리 내어서 셈하다 또는 이 소리 내어서 읽다 또는 이 글을 읽다 였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이후 자행은 소리를 내고 있는 나를 의미하게 됩니다. 또한 이 막대를 교체하여 이 입구자 앞에 세워놨기 때문에 이 입구를 막다, 멈추다는 의미도 나중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나오자가 오늘날 뜻하는 바는 주로 나, 우리, 그대를 뜻하기도 하고 글 읽는 소리 또는 이 막다, 멈추다 등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자형이 주로 이 의미가 나를 의미하게 되자 원래 의미인 이 읽는 소리라는 의미는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근문에서 이 변에 이 말씀원자를 넣은 이 자형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. 그것이 바로 이 말씀어의 이 기원이 되겠습니다. 말씀어가 뜻하는 바는 이 말씀, 소리, 이야기, 말하다, 알리다, 발표하다, 이야기하다 등이 되겠습니다. 또는 이 논어를 뜻할 때 이 약칭으로 이 말씀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다음 자는 도울조입니다. 이 자는 이 또차자 그리고 또 이 힘력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또차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. 이 장차, 만일, 또라는 이 미래를, 짧은 미래를 나타내는 이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, 또는 이 공경스럽다, 머뭇거리다 등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, 이 네모난 나무, 이 도마나 이 적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. 각 골자를 보면은 이 수평선 위에 이 커다란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. 이는 땅 위에 세운 거석을 그린 것입니다. 이 땅에 거석을 세우는 것은 전 세계 구석기 문화의 공통적인 양식인데요. 예로부터 인간은 이 커다란 돌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으며 인간의 소망을 이 거석에 기원하였습니다. 그런데 이 자형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 거석은 이 난근석을 닮아 있습니다. 이는 후손을 기원하는 이 소망을 나타낸 것이며 특히 청동기 시대 이후로 남아선호 사상이 번지면서 특히 남자아이를 기원하는 이 난근석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. 따라서 이 자형은 이 거석에 대한 공경의 뜻을 담고 있어서 공경스럽다는 뜻이 있었으며 그리고 소망, 미래에 대한 갈망의 의미가 발전해서 장차, 우선, 또라는 의미로도 발전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난근석을 나타낸 이 거석은 건문에서 소전을 가면서 이 형태가 조금 사각형의 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자형은 사각틀 모양의 목기, 이를테면 도마나 이 적대란 건 이 산적을 올리는 네모난 접시를 말하죠. 그리고 배틀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. 힘력자는 이 동물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 논밭을 파는 농기구를 그린 자형입니다. 이 각골 자형은 이 발로 밟아서 땅을 파는 이 나무로 된 보삽을 그리고 있습니다. 건문에서는 이 금속으로 된 이 쇠스랑으로 표현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자형은 사람이 직접 힘을 쓴다 하여 점차 이 힘을 상징하게 됩니다. 도울조는 이 사람들이 힘을 써서 거석을 옮기거나 세우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. 각골자를 보면 이 거석이 있고 좌측에 왼손이 있습니다. 건문도 동일한 모습입니다. 이 왼손이 뜻하는 바는 주된 것이 아닌 이 보조의 의미인데, 즉, 이 보조의 의미로 거들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. 소전에 이르러 자형은 힘을 모아서 거석을 움직인다 해서 이 손 대신에 힘을 뜻하는 힘력자가 이렇게 방에 추가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형은 힘을 빌려준다는 의미가 다양하게 발전되어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돕다, 거들다,
길이다, 유익하다, 이루다, 완성하다, 도움, 구조, 이 구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한편 이 소전에서 이 자형은 이 힘력자는 이 홈이나 괭이로 해석되어 제거의 뜻도 갖게 됩니다. 즉 밭에서 이 돌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본 것입니다. 이때는 업쉘서로 일습니다. 그렇지만 오늘날 이 업쉘서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자는 놈자자가 되겠습니다. 이 자는 늙을 노와 이 흰백자의 합자입니다. 원래 각골에서는 곡식과 이 불화자의 합자였고 건문에서는 이 곡식 그리고 밑에는 입구자 혹은 이 달감자의 합자로 되어 있고 소전에서는 이 아래가 이 흰백자 형태로 나타납니다. 늙을 노음은 단순히 이 늙을 노가 구성자로 사용될 경우 이렇게 간략하게 사용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늙을 노는 이 늙어서 허리가 굽어진 노인을 그린 자형입니다. 각골자를 보면은 허리가 굽은 노인이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. 머리 모양은 이 장식이라기보다는 늙어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. 건문에 쓰는 이 머리 모양은 좀 더 해학적인데요. 머리에 이 등잔을 뜻하는 이 말미암을 유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. 이는 늙어서 머리가 새하얗게 센 것을 마치 이 밝게 빛나는 등잔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리고 이 지팡이 대신에 이 나무 막대와 형태가 비슷한 이 비수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비수비는 이 자체로도 고개를 숙이다는 이 속뜻이 있어서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. 여기에는 이 비수비 대신에 걷다는 이 발짓자가 있어서 이 노인이 걸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. 소전자형은 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사람과 아래 비수비의 합자로서 이 오늘날의 자형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늙을노의 의미는 이 늙다, 쇠약하다, 오래되다, 오랫동안, 항상, 늘, 숙달되다, 노인을 공경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달감자는 제가 여러 번 언급된 것 같지만 제대로 정식으로 설명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달감자는 입안에 음식이 들어가 있음을 표현한 일종의 지사문자입니다. 그래서 자형은 이 입구자 안에 뭔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그 의미가 달다, 맛 좋다, 익다, 만족하다, 간사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또는 이 방에 혀슬자를 넣어서 혀로 단맛을 느끼다는 의미의 이 달첨자가 여기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. 놈자는 이 농사를 지어 밥을 해먹는 이 농사꾼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. 각골자를 보면은 이 벼나 수수와 같은 이 농작물이 있고 이 아래에 이 불화자가 있습니다. 이는 곡식 농사를 지어 불에 익혀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점은 이 날알을 의미합니다. 건문 자형은 이 농작물 사이에 이 점들이 있고 이 아래 입구자가 있어서 이 흘러내리는 사상수수 수액을 입으로 받아먹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. 그러나 각골자가 만들어진 이 동북아시아는 위치상 온대지역이라 사탕수수가 재배되는 아열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. 따라서 이 농작물 사이의 이 점들은 낫알로 표시한 것으로 이 낫으로 나랄이 맺힌 이 작물을 베는 형태 또는 이 작물에 맺힌 나랄을 이렇게 훑어서 털어내는 것으로 이게 해석이 됩니다. 소전에서 이 흰쌀밥을 뜻하는 이 흰백자 형태로 된 것도 이 벼를 수확하여 흰밥을 해먹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. 따라서 이 자는 원래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이 행위 또는 이 농사 짓는 사람을 의미했으나 시대가 변해서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농산일은 귀족이 아닌 하층민들의 담당이 되면서 단지 이 아래 사람을 지칭하는
일반 명사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놈자자가 오늘날 뜻하는 말은 놈, 사람, 무리 등이 되겠습니다. 원래 놈자자에도 이렇게 이 살을 익히다 또는 살을 찌다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놈자자가 주로 인칭으로 절교 사용되면서 소전에서는 이 살을 불에 끓인다는 이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받침에 연화발이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삶을자가 되겠습니다. 이 삶을자가 뜻하는 바는 삶다, 끓이다, 굽다, 익히다 등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위어조자, 즉 어조사를 말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천자문 마지막 문장에는 이 다음과 같은 이 제자, 만들게 된 이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. 주홍사가 이 고루가문, 우문, 동초까지 248개 구절을 완성했는데 마지막 마무리에서 막혀버렸다고 합니다. 2개 구절을 더 채워 이 천자문을 완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꿈속에 도인이 나타나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조사가 필요하며 어조사에는 은제호야가 있다고 귀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. 현재 저희가 배우는 천자문은 이 중국 남조의 이 양나라의 이 주홍사가 이 양무저의 명으로 편찬한 것입니다. 일천의 한자를 하나도 겹치지 않게 하룻밤에 만들다 보니 이 주홍사의 이 머리카락이 다 하얗게 씌어버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천자문을 백수문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. 이러한 일화들은 사실 천자문에 흥미를 불어넣기 위해 단지 지어낸 걸로 추측됩니다.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천자문과 내용이 유사한 서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우리가 배우는 이 주홍사의 천자문은 이 종료가 지은 천자문과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